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저희 약국에는요, 이 영양제를 구매하시러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이 무슨 일 때문에 영양제를 복용하시는지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요, 이 약사님, 저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해요. 아니시면 이 커피를 안 마시면 제가 힘이 안 나요. 또는 이 낮에는 피곤한데 이 밤에 누우면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피로감을 흔히 급성 피로와 만성 피로로 나누는데요. 급성 피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피로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좀 무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졌거나 이런 급성 피로는 사실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이내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내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거는 만성 피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피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부신과 자율신경계입니다. 부신은 인체 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무관심을 받았던 기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작거든요. 크기가 고작해야 2.5에서 5cm 밖에 되지 않고요. 이 7g 정도의 작은 무게로 이 삼각형 모양인데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 위에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신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기관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신은 아드레날린 또는 이 코티졸이라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아드레날린은 굉장히 빠르게 신체 변화를 일으켜요. 그 결과 우리 몸은 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온몸에 이제 피가 막 돌아가고 이제 혈압은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죠. 뭐 동공이 커지거나 이 주먹 쥔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정신은 또 예민해지죠. 이런 반응들은 오랫동안 인류가 각종 위험 요소, 뭐 예를 들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야생동물 또는 나를 죽이려는 적들로부터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게 해서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류 문명이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 나를 뭐 잡아먹는 곰이라든가 나를 죽이려는 외적을 만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졌죠.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뭐 무례한 언어 폭력 또는 경제적 압박,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제 대체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직접 내 목숨을 해하지는 않지만 아주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신경계를 자극하는데 우리 뇌는 이런 자극이 오면은 이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의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빠르게 이 부신에 신호를 전달하고요. 이 신호를 받은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수없이 이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전선도 이제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면 고장이 나는데 이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작은 자극에도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뭐 휴식 시간에도 조금 쉬려고 해도 몸이 휴식 상태로 잘 전환이 안 돼서 회복이 느려지게 되죠. 부신에서는요, 이 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빠르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라면 코티졸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천천히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티졸은 인체가 만드는 천연 스테로이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불리고요. 또한 인슐린을 또 분비하는데 인슐린을 우리가 분비하게 되면 근육세포 안으로 에너지원인 당이 들어가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한 혈압을 상승시켜서 이제 피가 잘 빠르게 돌게 해서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신은 코르티졸을 분비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요. 코르티졸이 없으면은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을 아마 우리가 맨몸으로 받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푹신한 에어백처럼 이 부신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죠. 스트레스가 이제 지나가 사라졌어. 그러면은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신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기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신이라는 에어백이 이 회복할 시간 없이 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회복이 느려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코르티졸을 무리하게 분비한 부신은 이 고갈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쉬어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를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을 21세기 증후군이라 정의할 정도로 현대인들의 만성 피로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의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그냥 단순히 좀 무리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신피로 증후군과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신피로 증후군과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또 마시지 않으면 몸이 피곤한 경우, 또 두 번째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좀 머리가 띵하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세 번째는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또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 또 네 번째는 매사 무기력하고 힘이 없던 경우, 다섯 번째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는 경우,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 특히 어려운 경우, 또 일곱 번째는 오전 9시에서 11시, 또 오후 3시에서 5시에 특히 졸리고 피곤한 경우, 여덟 번째는 이제 생리적 증후군, 생리통이 심하거나, 아홉 번째는 독감이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거나, 열 번째는 이제 단 음식을 먹으면 힘이 잠깐 나지만 다시 피곤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갈된 부신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이 첫 번째는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약사님, 그 종합 비타민 제가 먹는 거에 비타민 B군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종합 비타민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이 들어있지만 여러 성분을 같이 넣느라 정작 부신 회복에 필요한 특정 B군이 충분한 용량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입니다. 비타민 B5는요, 이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만들 때 직접 필요한 재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부신에 판토테산이 부족하게 되면요, 부신을 관찰하면 부신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퇴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판토텐산이 부신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거죠. 부신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판토텐산을 하루 500mg 섭취해줘야 하는데, 보통 종합 비타민에는 이 판토텐산이 한 30에서 100mg 정도밖에 없어서 용량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비타민 B군은요, 바로 B126 삼형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티아민, 리보플라민,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 영양소예요. 이들 역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부신피로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체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서 식사를 통해 얻은 에너지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이 잘 찌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에너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인체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비타민 B126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얘네들은 하루에 이제 100mg씩 1대1대1 비율로 같은 양을 복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C인데요. 이 비타민 C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인체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또 면역세포 생성에 관여해서 이제 면역도 좋아지게 하고 콜라겐 생성도 도와줘서 피부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저장된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부신입니다. 왜냐면요, 이 부신은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는 부신이 인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으면 부신 속에 비타민 C가 빠르게 소모가 돼요. 비타민 C 일일 섭취 권장량이 하루에 100mg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은 이 부신피로 증후군 환자에게는 좀 부족한 수치예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500mg 정도 이상의 비타민 C를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E인데요. 우리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로 잘 알려져 있죠. 토코페롤은 이 기름과 친한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직접 생산이 안 돼서 외부에서 따로 섭취를 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비타민 E 역시 인체에서 이 부신이 제일 많은 함량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이 부신 세포와 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신이 막 활동을 할 때 에너지와 산소를 소모하면은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가 부신 세포를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특히 이 비타민 E가 고갈이 되어서 부신 세포막이 활성산소로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타민 E를 보충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와 기관을 보호해줘야 되죠. 또한 부신의 염증을 줄여서 부신 기능을 정상화하고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도 해서 부신에게 더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 E를 우리가 식사로 먹으려면 아몬드나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또 식물성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이 여의치 않다면은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 최소 250에서 500mg 정도는 먹어야 이 부신 피로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율신경계를 정상화시켜주는 이제 미네랄제가 중요한데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전기 신호가 흐르면서 뇌에서 각 장기로 신호를 전달하죠. 이때 이 신경계의 전압을 만든 역할이 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라 불리는 이 미네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계 실조증은 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데, 신경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신경계의 전압을 구성하는 이 미네랄계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불균형은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거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라면 체내에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 마그네슘 복합 미네랄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미네랄 제형, 이제 칼슘만 들어있거나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단일 제형보다는 칼슘, 마그네슘이 1대1이나 2대1 비율로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형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흡수율이 낮은 탄산칼슘, 산화 마그네슘보다는요, 흡수율이 좋은 다른 칼슘, 마그네슘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 먹는 양을 제외하고 하루 최소 200mg 정도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신과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담 중에요, 이 환자들이 제일 듣지 않는 의사 선생님 말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마음 놓고 푹 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이런 만성 피로가 과연 이 개인의 문제로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 한 사회와 시스템 문제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